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쓴 꿈과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종이로 된 책이 아닙니다. 이제 요즘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전자책이죠. 그리고 이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종이로 된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활용도 면에서 전자책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자책으로 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인터피알이라고 하는 전자책 제작 전문 회사에서 내주기로 해가지고 고맙게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는 융, 비온, 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론이 이제 이 책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활용을 하겠는데요. 전자책은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자기 눈에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페이지는 이제 없지만은 목차가 자세히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어디서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굳이 종이로 된 책처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으면 또 태블릿 PC만 있으면 어디든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나요? 꿈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또 이제 정신분석에 적용하고 상담에 적용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터득하고 배우고 느꼈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연구하고 제가 이제 연습했던 최종 결과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텍스트북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포괄하는 여러 이론들을 같이 담아서 한 권의 책을 냈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북으로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책의 이제 본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밑에를 누르게 되면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에 보시면은 이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저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에 꿈이란 뭐냐. 그래서 꿈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이란 뭐냐? 꿈은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원래 꿈은 이미지 언어죠. 우리가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미지로 말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언어화될 때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꿈과 문헌성을 다뤘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보면은요, 융심리학의 꿈 분석인데, 이제 2장에서는 융심리학의 기본 개념, 그리고 꿈에 적용되는 이론들, 뭐, 연상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또 적극적 상상이라든가, 원형 이론이라든가, 상징 이론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은 꿈으로 본 융심리학과 퍼스의 기호학입니다. 그래서 융심리학 관점에서 또 퍼스 기호학 관점에서 꿈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퍼스 기호학을 좀 이제 요약을 했어요.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이제 융심리학의 핵심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융과 퍼스의 관점에서 본 꿈 분석을 예시를 들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에서는 연금술과 꿈 분석 사망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금술이 이제 융이 마지막으로 분석 심리학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이론들이죠. 어떤 인류의 이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연금술도 대체적으로 사망으로 돼 있어요. 흑화, 백화, 척화 단계.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꿈 분석 사망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1과 2의 중재 역할도 사망을 하지만은 사실은 1과 2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1과 2를 이어주는 관계 방식일 수도 있고 일반 법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3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3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술과 사망 또 비혼이 말하는 오의 개념이 이제 3의 영역, 그 진실의 영역, 궁극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혼의 이론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에서는 이제 융과 비혼의 꿈사고. 꿈사고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밤에 꾸는 꿈도 있지만은 의식 중에 사실은 거의 무의식처럼 얘기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꿈사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꿈과 꿈사고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혼을 어떻게 꿈사고로 설명을 했는가. 그리고 융은 어떻게 꿈사고를 설명했는가. 그 사례를 이제 들어서 꿈분석하는 방법론과 어떻게 유사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꿈사고를 활용한 상담 사례를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제 꿈사고 능력. 그래서 제6장에서는 꿈분석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7개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17개가 전부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에요. 남성, 중년 남성의 꿈인데 한 사람의 꿈을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요. 이제 이것은 융이 이제 그 했던 이제 그 꿈의 분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꿈의 분석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것과 융이 분석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퍼스의 기호학이 어떻게 꿈 분석에서 활용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쪼록 이 지금 책이 새로운 도전이고 또 그동안에 나오지 않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꿈을 또 분석해보는 과정인데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융과 비용과 퍼스 이 세 사람을 융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도 이제 한 분의 이론도 접근하기 어려운데 세 분의 이론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또 융합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나는 엄연히 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시키고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혼을 공부를 했고 퍼스를 공부한 거지 이 어떤 막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이제 융에 집약이 된 그러나 상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17가지 그 사례는 제가 직접 강의했던 또 내용이기도 하고요. 육성으로 강의 내용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저희 연구회, 융비혼 정신분석 연구회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제 약간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 회비를 내고 정회원이 되시면 그 자료실에서 제가 직접 강의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한 강의를 듣는다면 아마 꿈 분석 연구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 꿈과 정신 분석 이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